그녀는 내 손을 이끌어 별채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치마 끝이 살짝 흔들리며 숨결이 가까워졌지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중계동 불암산 자락에 자리한 제 집은 본체와 별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산 지 오래되다 보니 조금은 쓸쓸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별채에 새를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흩날리며 어깨를 타고 내려앉았고 날씬한 몸매임에도 풍만한 가슴과 볼륨감 있는 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가 봐도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몸에 딱 맞는 얇은 티셔츠와 짧은 주름치마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도발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해 보였고 눈길을 피하려 해도 자꾸만 따라가더군요. 마당을 오가며 몇 번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고 시선을 돌리면서도 은근히 다시 바라보게 되었지요. 저는 온라인으로 일을 하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매일 평일 오후 4시 무렵이면 그녀가 외출하는데 늘 가벼운 향수를 풍기며 집을 나서고 새벽이 돼서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고 슬쩍 물으면 장안동 쪽에서 일한다는 말만 남기고 웃어넘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지 않는 그 여운이 묘하게 신경을 쓰이게 만들었지요. 그녀가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마당을 정리하다가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도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늘 거침없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다리를 꼬며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모습, 바람에 치마가 살짝 흔들리며 허벅지 라인이 드러날 때면 본능적으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가 놀란 듯 시선을 피하면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왜 그렇게 놀라세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면서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왜 이곳에 홀로 새를 들어온 건지 궁금함과 묘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마당을 나설 때마다 그녀를 마주칠까 은근히 기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별채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마당에서 스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묘한 긴장감이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만 되면 여자는 꼭 집을 나섰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를 하나로 묶고 가볍게 걸친 가디건 안으로 붙는 티셔츠가 라인을 드러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짧은 주름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가 햇살을 받아 은근히 빛나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따라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몇 번 마주쳤습니다. 마당에 나가 분리수거를 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다 보면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웃음 띤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여유롭고 묘한 여운을 남기는지 인사를 받고도 한참 동안 머릿속에 그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 벤치에 앉아 잠깐 쉬고 있는데 그녀가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자 치마 자락이 펄럭이며 허벅지 라인이 드러났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시선을 돌리는데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제가 무서워요? 저는 당황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좀 불어서요. 그녀가 피식 웃더니 콜라 캔을 건네며 같이 마셔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당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녀의 눈빛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말투, 얇은 티셔츠 사이로 드러나는 실루엣, 살짝 걸친 가디건이 흘러내릴 듯 말 듯한 모습. 그럴 때마다 속으로 괜한 생각하지 말자 다짐하면서도 자꾸만 눈길이 가고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가 다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좁혀질수록 제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낯설지만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서로를 마주하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설치해둔 말받침대에서 빨래를 널곤 했는데 그 모습은 언제 봐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얇은 티셔츠가 바람결에 붙었다 떨어지며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짧은 주름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가볍게 흔들리며 리듬을 타고 있었고 그 풍경은 제 시선을 무심히 붙잡았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작은 빨래 바구니를 옆에 두고 빨래를 하나씩 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빨래가 금방 마르겠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햇살이 이렇게 좋은데 빨래 안 하면 아깝잖아요. 그녀가 말받침대 위로 살짝 올라서 손을 뻗는데 그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제 품으로 잠깐 안겨드는 순간 얇은 티셔츠 너머로 가슴이 제 팔에 살짝 닿았습니다. 뜨겁게 스쳐가는 느낌에 숨이 멈춘 듯 얼어붙었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놀란 듯 저를 올려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히 놀라게 했네요. 잡아줘서 감사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으세요? 발목은 안 다쳤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툭툭 털며 괜찮아요. 덕분에 안 넘어졌어요. 하고는 다시 빨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스침이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체온이 계속 떠올라 말끝을 잇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빨래를 마저 널며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모습마저 한층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를 볼 때마다 묘하게 긴장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의 감촉과 그녀의 눈빛은 자꾸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낯설고 아슬아슬한 감정이 서서히 마음속을 채우며 그저 세입자로만 보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매달 초에 월세를 입금하기로 했지만 이번 달은 날짜가 조금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은근히 기다려봤지만 연락도 없고 마당에서 마주칠 때도 별다른 말이 없으니 슬슬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 벤치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녀가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얇은 니트 티셔츠에 가볍게 걸친 카디건, 허리를 감싸는 짧은 스커트.
햇살에 드러나는 실루엣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 걸린 월세 이야기가 떠올라 자연스럽게 불러세웠습니다. 혹시 이번 달 월세는 언제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녀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다가왔습니다. 아, 그거 제가 조금 사정이 생겨서요.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묘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 벤치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하며 느긋하게 캔커피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혹시 돈에 너무 깐깐한 스타일은 아니시죠? 농담처럼 웃으며 던지는 말투였지만 묘하게 저를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글쎄, 돈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남기고 캔커피를 마시는 입술에 빨대가 스치는 모습이 묘하게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며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장난스러운 눈빛을 흘리며 가볍게 웃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말해본 거예요. 곧 정리할게요. 그녀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월세 문제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고 그 눈빛 하나가 제 평범한 일상을 흔들어 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 나누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긴장감을 품게 되었고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부쩍 많아졌고 시선과 웃음의 묘한 뉘앙스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오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대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잠시 쉬고 있는데 그녀가 시원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더우시죠? 이거 같이 마셔요. 밝은 미소에 잠시 마음이 풀리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월세 문제가 떠올라 조금은 긴장된 채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서 있다가 슬쩍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너무 햇빛이 강해요. 우리 저쪽 그늘로 옮길까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별채 옆 다른 집에서는 시야가 닿지 않는 그늘진 모퉁이 벤치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늑하고 은밀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장소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자 그녀는 다리를 꼬며 시원한 바람을 쐬었습니다. 얇은 티셔츠가 살짝 흘러내리며 쇄골이 드러났고 햇빛 대신 그늘 아래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한층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잔잔히 캔을 흔들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많이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월세 얘기요.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맞춰드릴게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장난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고 그 눈빛은 묘하게 도발적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허리를 살짝 기울이며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아저씨가 상상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녀의 입술 끝이 천천히 올라가며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하게 흘렀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햇빛을 피해온 그늘이 주는 은밀한 분위기에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무심한 듯 거침없는 태도, 살짝 스치는 손끝, 바람결에 흔들리는 머리카락까지. 대화는 잠시 멈췄고 묘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시선만이 오가며 공기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결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어깨를 스치자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리를 꼬았다 풀며 마치 무심한 듯 제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아저씨, 살짝 낮아진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그녀의 시선이 제 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월세 다른 방법으로 받아주실 생각 없으세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묘하게 진지한 말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제 안을 꿰뚫는 것 같아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숨만 삼켰습니다. 그녀가 피식 웃더니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자기 무릎 위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살결이 손끝을 감싸는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런 걸로도 괜찮으세요? 그녀가 치마자락을 살짝 들어올리며 제 손을 안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순간 손끝에 닿은 감촉에 숨이 막히듯 멈췄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은 숨결이 제 귀 가까이서 흘러나왔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손이 본능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살짝 몸을 떨며 나지막한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 그렇게 좋아요. 그 소리에 더 이상 이성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벤치 위 공기가 한순간에 뜨거워졌고 묘한 긴장감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다시 잡더니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너무 보여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옆문으로 들어서자 별채 주방의 문이 닫히며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작은 공간에 남아있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뒤섞여 숨이 뜨겁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녀는 문에 등을 살짝 기대더니 한쪽 어깨에 걸친 카디건을 내려놓았습니다. 타이트한 흰 티셔츠가 몸을 따라 붙으며 풍만하게 볼록 솟은 가슴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티셔츠가 미묘하게 들썩이며 손끝으로 당장이라도 만지고 싶은 유혹을 던졌습니다. 허리 라인은 잘록하게 들어가 있었고 짧은 주름치마 아래로 매끈한 허벅지가 빛을 받아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치마 끝이 살짝 말려 올라가며 탄탄한 허벅지 안쪽이 드러날 때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천천히 다가와 허리를 살짝 굽히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시죠?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제 목을 감싸 안으며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풍만한 가슴이 부드럽게 닿아 들어오는 온기가 숨을 먹게 만들었고 얇은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탄력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길이 허리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자 그녀가 부드럽게 숨을 토했습니다. 아, 좋아요. 조금만 더. 그녀의 다리가 제 옆구리를 스치며 자연스럽게 벌어졌고 짧은 치마자락이 허리까지 밀려 올라갔습니다. 스타킹 위로 이어지는 허벅지와 골반의 곡선은 마치 탐스러운 과일처럼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더 가까이 원하잖아요. 이성은 이미 사라지고 본능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주방의 좁은 공간 속에서 서로를 탐하며 터져나오는 숨결과 몸짓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세게. 시간이 멈춘 듯 우리 사이의 금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방에서의 숨막히는 순간이 끝나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호흡만이 좁은 공간에 남아 있었고 방금 전까지의 열기가 아직도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꼬리를 올리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저씨 생각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장난기 섞인 말투였지만 그 눈빛은 진지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라 생각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쾌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까이 서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 동작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쇄골과 풍만한 가슴으로 흘렀습니다. 타이트한 티셔츠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숨결에 따라 부드럽게 들썩이며 남자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짧은 치마 사이로 보이는 매끈한 허벅지, 그리고 스타킹이 살짝 말려 올라간 자국까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모를 리 없다는 듯 입술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아까는 그렇게 뜨거웠으면서. 말끝을 길게 느리며 저를 도발하듯 웃는 그녀를 보며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손끝에서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아까 들었던 숨결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관계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강하게 스쳤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야겠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그녀가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문가에 서 있었지만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그녀의 실루엣은 한 번 맛본 유혹을 결코 잊지 못하게 만들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길게 뻗은 다리와 잘록한 허리, 그리고 돌아보며 지은 미소는 심장을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녀가 제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도 혹시 시간 되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제게 그녀가 손가락으로 입술을 살짝 가리며 장난스러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발소리가 멀어져도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번지는데 주방에서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번 열어버린 문을 다시 닫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녀 없이는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머릿속은 주방에서의 장면으로 가득했고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절대 그런 일 없게 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된 걸 누구보다 잘 알았고 더 깊이 빠져들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별채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왔습니다. 햇살 아래 그녀는 파스텔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제의 농염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미소를 지을 때 드러나는 눈과 주름마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제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많이 놀라셨죠?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삼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맞은편 벤치에 앉으며 다리를 살짝 꼬았습니다. 원피스가 허벅지 중간까지 말려 올라가면서 살결이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머그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뭐하는 사람인지, 왜 매일 오후에 나갔다가 새벽에 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었지만 알게 되면 더 헤어나오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절 가볍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서 편해요. 말을 마치며 그녀가 제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고 손을 뿌리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계속 경고가 울렸습니다. 이제 멈춰야 해. 더 이상은 위험해.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향기, 그리고 알 수 없는 눈빛이 나를 다시 미궁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올지도 몰라요. 장난스럽게 윙크를 남기고 별채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궁금해지는 걸까? 그날 오후 커피를 들고 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채 앞을 오가는 그녀를 무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 오후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는 그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알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당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오늘은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었는데 평범한 차림에도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일 보죠. 늘 그렇지 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맨날 늦게 들어오시길래. 그녀가 잠시 웃음을 거두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장안동 쪽에서 술집 일을 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죠.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살려면 뭐든 해야 하잖아요. 가족도 없고 혼자 버텨야 하니까요. 밤마다 시끄럽고 손님들 때문에 울고 싶은 날도 많아요. 그래도 버텨야 해요.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욕망과는 다른 묘한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힘들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마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메고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가느다란 허리, 늘씬한 다리, 그리고 저녁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까지 그냥 욕망만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가에 서서 그녀가 떠난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 처음에는 그냥 눈길을 끄는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삶을 알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졌습니다. 늦은 저녁 서재에서 일을 정리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이름이 떠 있었고 메시지 한 줄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장안동까지 와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하게 떨리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장안동으로 향하는 동안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연락한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심장이 괜히 빨라지며 이상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골목 끝 작은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은 번져 있었고 긴 웨이브 머리가 어깨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짙은 아이 메이크업이 번져 슬픈 표정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제가 차를 세우자 그녀가 조용히 문을 열고 타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에요. 손님들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고 억눌렀던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차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요. 돈만 있으면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그녀는 언제나 당당해 보였는데 이렇게 부서질 듯 약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녀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눈가를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착하시네요. 그래서 더 편해요. 차 안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없이 핸들을 잡고 도로를 달리는데 그녀가 제 쪽으로 조금 몸을 기울였습니다. 향수와 술이 섞인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녀의 허벅지가 제 팔꿈치에 살짝 닿았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라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갓길을 스치듯 달리다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옆에 있어줄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묘하게 유혹적이었습니다. 손끝이 제 손등을 스치며 내려앉았고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번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만큼은 그 어떤 말도 힘을 잃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욕망이, 그녀의 떨림과 숨결을 느끼고 싶다는 갈망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한참 동안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정을 되찾지 못하고 점점 요동쳤습니다. 옆자리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제 손등에 살며시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적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깥은 적막했고 차 안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자 그녀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길게 풀어진 웨이브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렸고 부드러운 실루엣을 따라붙는 얇은 원피스는 숨결마다 살짝살짝 울렁이며 풍만한 가슴의 윤곽을 아슬하게 드러냈습니다. 허리 아래로 매끈하게 이어지는 골반 라인은 당장이라도 손끝을 허물고 싶을 만큼 매혹적이었고 짧은 치마 아래 드러난 허벅지는 은은한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탐스럽게 시선을 붙잡았고 그 순간 머릿속의 이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제 목을 감싸며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얇은 원피스 아래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입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숨결이 섞이는 순간 그녀가 살짝 떨리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 오늘은 그냥 나를 꼭 안아줘요. 손길이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가자 그녀는 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손으로 제 손을 감싸며 자신의 허리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더. 숨결이 점점 거칠어지고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순간 그녀의 다리가 제 무릎에 걸치며 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치마가 살짝 말려 올라가며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떨림을 느끼며 차창에 맺힌 습기를 스치듯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리며 제 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세게. 그 말에 숨결이 더 뜨거워졌고 서로를 향한 갈망이 폭발하듯 얽혔습니다. 차 안은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차단된 듯 오직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참 후 서로의 숨결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버티고 싶었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욕망의 불길 뒤에 숨겨진 그녀의 외로움과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한낮의 소란이 사라진 밤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고르며 조용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갓길에서의 순간은 꿈처럼 지나갔지만 몸과 마음에 남은 열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빠져들면 끝이 안 좋을 거야. 하지만 제 손끝에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고 그 달콤하고도 아찔한 순간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정말 덕분에 숨 좀 쉬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운전대만 잡았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끝을 맞이할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분명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를 향한 끌림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 은은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있잖아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아저씨랑 있으면 조금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며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별채 쪽으로 걸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거센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점점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집을 한 바퀴 돌다 다시 서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눈빛, 떨림,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도 괜찮을까? 아니,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닐까? 창밖으로 여명이 희미하게 번져올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등을 기대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없는 길이며 벗어나기 힘든 중독 같은 관계라는 것을